여러분, 요즘 반도체 주식 미쳤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는 엔비디아, AMD 같은 기업들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몇 년 전에 비하면 주가가 수십 배 뛰었잖아요. 근데 정작 이런 기업들이 왜 주목을 받고 있는 건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 AI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그 비밀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알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AI들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AI를 직접 개발하고 만드는 회사들은 잠잠하고 반도체나 GPU 같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훨씬 더 주목받고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AI와 대화를 할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AI한테 이 엑셀 데이터 분석해줘 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화면상으로는 생각하는 중이라는 짧은 문구만 나오지만 사실 이 질문 하나가 처리되려면 엄청난 양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AI 모델이라는 게 결국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을 곱하고 더하는 컴퓨터 연산이에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AI 모델이 응답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는 수십억 번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뇌로는 평생에도 못 끝낼 연산을 단 0. 몇 초 만에 해야 하는 거죠. 바로 이걸 대신해주는 게 GPU입니다. GPU는 원래 게임 그래픽 만들 때 쓰던 칩이에요. 이 GPU는 게임 화면에 나오는 픽셀 수백만 개를 동시에 계산해야 하니까 단순한 연산을 병렬로 엄청나게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AI도 게임이랑 비슷해요. AI 연산이라는 게 단순한 계산이지만 동시에 수십억 번 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해주는 GPU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AI를 만드는 기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이 GPU에 대한 수요도 함께 폭증하게 된 거죠. 물론 지금까지는 이 GPU 시장을 엔비디아가 강하게 이끌어온 게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구조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아마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어렴풋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짜 중요한 얘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2026년도에 들어서면서 지금 AI 업계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챗봇 위주의 AI가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는 AI 스스로 일을 하는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제 최근 영상들만 봐도 주로 코워크나 코덱스 같은 에이전트 활용법을 다루고 있고 최근에는 클로드 코드, 오픈클로 이런 AI들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기존의 챗봇형 AI는 내가 물어봐야 대답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다시 요청해야 대답하고 매 단계마다 사용자가 직접 개입을 해야 했다면 에이전트는 내가 원하는 목표 하나만 던져주면 스스로 계획부터 세우고 필요한 작업을 쪼개고 실행하고 결과까지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AI 에이전트한테 우리 팀 다음 달 워크숍 기획해줘. 참가자는 20명이고 예산은 300만 원이야. 서울 근교로 알아봐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AI 에이전트가 장소 검색 에이전트를 불러서 장소 선정하고 예산 계산 에이전트 불러서 숙박비, 식비, 교통비 이런 거 계산하고 프로그램 기획 에이전트 불러서 당일에 무슨 활동할지 추천해주고 이 모든 걸 동시에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처리한 다음에 사용자에게는 최종 기획안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각각의 하위 에이전트들이 생각하고 추론하고 일을 하는 건 GPU가 담당하지만 각각의 에이전트와 API를 호출하고 결과를 취합하고 다음 에이전트한테 넘기고 이 전체적인 작업을 지휘하고 조율하는 역할은 GPU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걸 CPU가 처리합니다. 레스토랑 예로 들면 GPU가 요리사, CPU가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방에 있는 요리사들이 실력이 엄청 뛰어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줘도 홀에 있는 매니저가 멍청해서 음식 잘못 나가고 막 주문 꼬이고 이러면 식당 전체가 제대로 안 굴러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GPU가 아무리 빠르게 일을 끝내도 이 CPU 성능이 떨어지고 느리게 작동을 하면 이 AI로 하는 전체 작업이 막히는 겁니다. 이거를 AI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AI 에이전트가 작동을 할 때 전체 작업을 처리하는 시간의 최대 90%를 CPU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CPU의 시대는 끝났다, GPU의 세상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GPU에 미친 듯이 투자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또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오면서 지금 AI 인프라 시장에서는 GPU가 강해질수록 CPU도 함께 강해져야 한다 이런 흐름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 CPU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기업이 바로 AMD입니다. AMD는 뭐 CPU, GPU, 서버용 칩까지 만드는 반도체 기업인데요. 최근에 오픈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AMD가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건 이 주가 흐름만 봐도 성장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AI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이 AMD를 탐내냐? 바로 데이터 센터, AI 서버 시장 때문입니다.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 수많은 작업들을 처리해줄 서버는 점점 부족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AI 기업들이 이 AI 서버를 운영할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MD가 제작하고 있는 에픽이라는 서버용 CPU 라인이 있는데 이게 지금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는 거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서버 CPU 때문입니다. AMD의 에픽 CPU는 코어 수, 메모리 성능, 전력 효율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코어 수. 이 CPU 하나에 코어가 최대 192개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코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차선 같은 건데
있는데 당연히 차선이 많을수록 차들이 원활하게 달릴 수가 있죠. CPU도 마찬가지로 이 코어가 많을수록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5세대 에피 프로세서는 왕복 192차선 고속도로라서 경쟁 제품 대비 추론 처리량도 최대 6% 증가하고 생성 시간도 최대 13%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년 하반기에 나올 6세대는 코어가 무려 256개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AI를 사용할 때 작업을 처리하는 시간이 훨씬 더 빨라지는 겁니다. 또 전력 효율도 굉장히 좋은데 5세대 에픽 CPU가 경쟁 제품 대비 와트당 성능이 1.6배가 높아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양의 전기를 쓰는데 1.6배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1.6배? 그게 그렇게 높은 거야 싶지만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한 달에 전기세만 수백억씩 나가는데 매달 몇십억씩 아낄 수 있으면 엄청난 메리트인 거죠. AI를 개발하는 기업이 운영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줄어들고 더 많은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지금까지는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CPU는 어디서 사고 GPU는 또 다른 데서 사고 네트워크 장비는 또 따로 사고 소프트웨어도 따로 세팅하고 해야 해서 과정도 되게 번거롭고 또 각각 다른 회사 제품을 쓰다 보니까 호환성 문제도 생기고 세팅하는 데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AMD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만든 게 헬리오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귀찮게 재료 하나하나 사서 손질해가지고 먹을 필요 없이 요즘은 밀키트 하나만 있으면 그냥 데워서 먹기만 하면 끝이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CPU, GPU,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은 일종의 세트 상품 풀스택 AI 인프라 솔루션을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엔비디아에도 베라루빈이라는 비슷한 접근이 있긴 하지만 AMD 헬리오스는 메모리 용량, 대역폭 측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반도체 회사들이 자기 제품 홍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자기 제품 테스트해서 우리 제품이 제일 좋아요 하는 거예요. 이거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맨날 지들이 벤치마크 성능 1등이라고 하죠. 막상 써보면은 딱히 좋은지도 모르겠고 믿을 수가 없는데 이 AI 업계에는 MLPerf라고 해서 AI 성능을 측정하는 세계 공인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글, 메타, 엔비디아, AMD 전부 다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쉽게 말하면 AI 월드컵 같은 거죠. 이번에 MLPerf 인퍼런스 6.0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대화형 인터랙티브 테스트, 실시간으로 사람이랑 대화하는 상황을 테스트한 거죠. 이게 제일 실제 사용 환경에 가까운 테스트인데 여기서 AMD 인스팅트 MI355X라는 모델이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 대비 높은 성능 수치를 기록한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AI는 엔비디아가 1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AMD가 공식 테스트에서 이거를 뛰어넘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능도 좋아, 속도도 빨라, 전기도 적게 먹어. 시장에서 AMD가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AI가 가끔은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은 잘 못할 때도 있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근데 이게 AI 소프트웨어 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를 받쳐주는 하드웨어가 아직은 따라가는 중이에요. 지금 이 AMD 같은 회사들이 CPU와 GPU 기술을 이렇게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건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AI가 그만큼 빠르게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가 단순 챗봇 수준에 그쳤지만 이제는 직접 일을 하는 에이전트 시대가 됐고 다음은 AI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AGI 시대가 오고 있죠. 그 시대가 공상과학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런 하드웨어 인프라들이 깔리면서 실제로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AMD 같은 기업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네, 어떠신가요? 사실 이런 기술적인 얘기가 언뜻 보면은 나랑 상관없는 얘기처럼 느껴지는데 결국 내가 매일 쓰는 AI의 속도와 성능이 바로 이거에서 결정되거든요. 실제로 AI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면 은근히 재밌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AI 인프라 관련해서 최신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AMD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선착순 100분께 네이버페이 5,000원권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공지사항 확인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